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말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감 가는 말투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어색하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나와 상대방의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박사는 사람은 심리 90%로 행동한다면서 몇 가지 심리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말투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나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인생이 180도 바뀌는 말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 다들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성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기울입니다.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합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줍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 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들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입니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해 라고 조언하는 것은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잡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잡학 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는 똑똑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정말로 똑똑해질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말을 부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라벨이 붙은 아이는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가급적 좋은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는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넌 정말로 사교성이 좋구나. 내가 언제 불러도 반드시 응해주는걸? 평소 친구에게 이런 라벨을 붙여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가자고 불렀을 때 친구는 쉽게 거절을 못할 것입니다. 친구는 여러분에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밀러는 시카고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몇 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모두 깔끔하구나 라는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무시하는 아이가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 아이는 약 2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좋을 텐데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라벨을 잘 붙여서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또 항상 책상 위를 지저분하게 해놓는 친구에게는 정리정돈을 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저 넌 정말로 깔끔해 라는 라벨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책상 위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사 중에도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꺼려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 지식이나 의학적인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환자가 꺼려하는 의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말합니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과 눈도 안 맞춰준다고 분개하여 그 의사를 싫어합니다. 그런 탓에 약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 라고 충고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약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차분히 대화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굉장히 아팠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신도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환자도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1.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2.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는다. 3.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의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 2배나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진정이 느껴지는 태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말합니다. 연인과 만날 때도 호감을 얻은 의사를 모델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이야기하면 대체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외면한 상태로 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나쁜 뜻이 없거나 또는 여성의 눈을 보고 말하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외면한 채 말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합니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도록 해볼까요?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해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인품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약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는 칭찬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허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 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 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두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는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 해보세요.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네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 라고 표현하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라는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린 상태란 과연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바로 행복한 상태일 때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기분이 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서 타인에게 친절해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순순히 따르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내가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부터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영향을 받아서 미소를 짓습니다. 또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도 끌려서 행복해집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애닉 브루트는 남녀 대학생에게 부탁하여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에게 말을 걸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후에 모금을 제안했습니다. 브루트는 절반 정도의 쇼핑몰 고객에게는 웃는 얼굴로 접근해서 말하라고 미리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장면을
1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 다른 관찰자가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웃는 얼굴로 다가간 경우에는 64.9%의 고객도 웃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소는 미소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웃어준 고객에게 기부하시겠어요? 라고 부탁하자 51.3%가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은 최대한 무표정으로 쇼핑몰 고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64.7%가 무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표정이면 상대방도 무표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또 이때는 모금을 부탁해도 29.3%만 응했다고 합니다. 웃었을 때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만 기부에 응한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일단 웃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뭐예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아니, 난 행복한 놈이구나 싶어서.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저녁 먹어요. 알았어. 그런데 내가 새 골프 클럽을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 뭐 괜찮아요. 오, 고마워. 역시 난 행복한 놈이야. 이런 느낌으로 나 먼저 웃으면서 부탁하면 상대방도 좀처럼 노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웃는 얼굴로 행복한 상태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불과 30초 만에 상대방도 웃어준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울프 샌드버그가 실험으로 밝혀냈는데 우리는 웃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불과 30초 만에 저절로 따라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의 감염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30초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따라 웃습니다. 아, 상대방도 웃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낀 후에 용건을 말하면 일단 단번에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에는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주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가이드 삼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또 만나요.